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꺼내어 여러분의 삶에 더해드리는 해안의 서랍장입니다. 지난 일부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무너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그 처절했던 고독의 시간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산에게는 유배지의 배고픔이나 뼈를 깎는 고독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8년 동안이나 얼굴 한번 제대로 쓰다듬어 주지 못한 한양에 두고 온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구독자님들의 가장 큰 고민도 결국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밤잠 설치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식 일이라면 내 살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 우리보다 상황이 100배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빚은커녕 패족, 즉 조선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이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역적의 자손은 과거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박탈당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출세길이 원천 봉쇄된 것입니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두 아들 학연과 하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역적인데 공부해서 뭐합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신세를 한탄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산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멀고 먼 유배지에서 붓 한 자루로 자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훗날 이 패족의 자식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었고 끊어졌던 집안을 다시 명문가로 부활시킵니다. 돈 한 푼, 땅 한 평, 심지어 아버지라는 배경조차 물려줄 수 없었던 죄인 정약용. 도대체 그는 어떻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을까요? 오늘 해안의 서랍장에서는 다산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편지와 낡은 치마에 담긴 위대한 유산을 공개합니다. 1801년 가을,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호통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패족이다. 그래, 인정하자. 하지만 패족이라는 말이 너희가 망가질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산은 아들들이 신세 한탄이라는 달콤한 독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며 같이 울었겠지만 다산은 충격적인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패족이 되었으니 이제야말로 진짜 공부를 할 기회가 왔구나. 남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출세하려고 억지로 문장을 꾸미고 눈치를 보며 공부한다. 하지만 너희는 벼슬길이 막혔으니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순수한 학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너희에게 독서하라고 내려준 복이다. 오늘 우리가 서랍에서 꺼낸 다산의 첫 번째 교육, 철학은 결핍의 리프레이밍입니다. 그는 자식들이 가진 가난과 신분 제약을 불행이 아니라 완벽한 독서 환경으로 재정의해 주었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느냐? 너희는 이제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거라.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던 아들들의 머리를 쾅 하고 내려치는 죽비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다산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면 아들들은 평생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당당하게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더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하자 아들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교육은 힘이 약합니다. 다산 교육의 진짜 힘은 보여줌에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 10년 차 되던 해 다산의 아내가
강진으로 소포 하나를 보냅니다. 열어보니 낡고 빛바랜 붉은색 치마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산이 30년 전 장가들 때 아내가 입었던 화롯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색이 바래고 낡아버린 그 치마를 보며 다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사무쳤겠지요. 그리고 다산은 가위를 들어 그 치마를 마름질하기 시작합니다. 다산은 아내의 낡은 치마를 잘라 작은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자식들에게 남길 교훈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 제 1683호 하피첩입니다. 이 공책은 너희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입었던 치마로 만든 것이다. 훗날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 다오. 다산은 이 낡은 치마 공책에 어떤 말을 적었을까요? 거창한 학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어라. 손님을 맞이할 때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라. 말은 적게 하고 화를 내지 마라. 지극히 사소한 생활 태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산은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태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훈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산은 유배지 좁은 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고 직접 밭을 갈아 채소를 심었습니다. 아버지를 봐라. 나는 죄인의 몸이지만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등으로 가르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유배지에 계신 아버지도 저렇게 치열하게 사시는데 사지 멀쩡한 우리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부모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다산은 하피첩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구체적인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편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논밭이 없다. 하지만 내 정신의 밭에서 수확한 2글자를 유산으로 주겠다. 이것을 잘 지키면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근과 검, 부지런함과 검소함입니다. 너무 뻔한 말 같나요? 하지만 다산의 해석을 들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다산이 말하는 그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빗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듯 끊임없이 지속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과일나무를 심더라도 뽕나무나 꾸지뽕나무처럼 실용적인 것을 심어라라며 아주 구체적인 경제관념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것으로 족하고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존감이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비단 옷을 입으려는 허영심을 버려라.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무명옷을 입어도 빛이 난다. 다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려줄 수 없는 것은 물질이지만 자식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을요. 근면함과 검소함이라는 태도야말로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자본입니다. 다산은 아들들에게 당부합니다. 재물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다 써버릴 것이요. 책을 물려주면 좀이 쏠 것이다. 오직 가슴에 근과 검 2글자를 심어주는 것만이 영원히 닳지 않는 유산이다. 결국 다산의 2 아들 학연과 하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패족이라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유배가 풀린 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훗날 다산의 방대한 저수를 정리하여 세상에 알리는 주역이 됩니다. 다산 가문은 그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신의 힘으로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계신가요? 사업 실패로 혹은 은퇴 후 얇아진 지갑 때문에 자식 앞에서 작아지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을 보십시오. 역적의 누명을 쓰고
18년 동안 유배지에 갇혀있던 아버지도 자식을 명문가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셔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힘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책임감,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 이런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녀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공부해라, 취직해라 잔소리하는 대신 낡은 치마에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았던 다산의 마음으로 따뜻한 편지 한 통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빠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깊게 자녀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해안의 서랍장에서 꺼낸 다산의 이야기가 자식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3부에서는 드디어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주제입니다. 다산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와 손절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의 서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